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지금 추세부터 어떻게 보세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미 정부가 이제 3단계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막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300명 넘었고요. 특히 수도권이 한 70%를 차지하면서 역시 2차에서 이어서 3차 유행도 수도권이 중심이 돼서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 나오는 게 좀 더 안 좋은 징후죠? 이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곳에서 크게 발생을 하면 옛날에 신천지 같은 뭐 이렇게 한 곳에 터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통제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첫 피해는 크겠지만 일제히 달려들어서 관리를 하면 이제 떨어지는데요. 이건 지금 전국적으로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정말 전력을 다해서 막아야 정말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일일 평균 300명 이상이면 2단계 격상 기준인데요. 지금 2단계는 수도권만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교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300명 일주라고 이제 해놨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다 적용하는 것은 좀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이 큰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좀 약간은 더 하여튼 바짝 조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더 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서울 지역만 해도 154명을 찍으면서 정점이 아니라 최고점을 찍은 지가 며칠 안 됐고요. 지금 계속 100명 이상 발생하거든요. 이러다가 만일 어떤 장소에서 대량 발생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뭐 사실 2단계를 넘어서 더 강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건 뭐 잘한 조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2단계지만 사실상 3단계 비슷한 어떤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엔 가장 지금 특징적으로 필요한 건 어떤 건가요? 서울, 이 수도권의 경우는. 그 수도권은 정말 이번에 전력을 다해서 막지 않으면 큰일 날 지경인데요. 그래도 제일 인상적인 그 부분은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겁니다. 사실은 선진국에서 크게 터질 때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두 가족 이상 모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정에서 모임까지도 제재를 했었는데 서울에서 그래도 1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연말을 맞아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축소될 거고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감염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한 2, 3주가 고비겠죠? 이 겨울 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이 이제 좀 강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2주 정도. 그때 어느 정도 눌러준다면 그 상태로 갈 것이지만 제 예상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당한 수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 상당히 긴 시간이라는 건 겨울을 염두에 두신 거라고 그렇습니다. 12월, 1월은 뭐 호흡기 바이러스가 그냥 둬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든지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 조치 중이에요, 교수님. 대중교통 9시, 10시 이후에는 줄이는 데 대해서 찬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줄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줄여서 더 복잡해지면 그게 더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난 2차 때 한번 시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큰 혼란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행을 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아마 저녁에 차를 놓친다든지 몰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생기겠지만 학습이 되면 저녁에 늦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거꾸로 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10시 이후에 안 다닐 테니까 더 나은데 출퇴근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어떤 직장인들도 많고 하는데요. 그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없을까요? 사실 아직까지 지하철이나 붐비는 버스에서 집단 발병이 됐다는 역학조사가 없는 것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그거는 마스크 쓰고 말 안 하고 뭐 이래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절해서라도 그 붐비는 정도를 좀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더 약간이라도 더 악화되면 출퇴근 시간은 좀 강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특히 수도권에서 한 300~400명이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조절을 한 적어도 1주 내지 2주 한시적으로나마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근데 그 지금까지 대중교통에서 그렇게 다행히도 별다른 감염이 좀 뚜렷한 감염이 없었던 거는
마스크겠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잠깐 여쭤봤지만. 네, 저는 그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네. 예. 그 젊은층 감염 우려들이 많은데요, 교수님. 저 군입대 대상으로 항체 검사했더니 일반인보다 몇 배 높다. 이건 젊은 층들이 감염되고도 모르는 채, 즉 무증상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반인에 비해서 3배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물론 이제 특정 대상입니다. 20대 초반에 입영 대상자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어떨지 또 20대 후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뭐 우리 군대 가기 전에 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잠재 감염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데 거꾸로 또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게? 그렇습니다. 젊은 층들은 무증상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 증상이 좀 있더라도 뭐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무시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이 퍼뜨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 3차 대유행의 빌미가 됐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젊은 층들이 괴롭더라도 하여튼 좀 더욱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보니까. 같이 가는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백신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했는데 괜찮은 성과인가요? 60%, 90%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교수님? 그게 참 재미있는데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23,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중간 발표입니다. 늘 이제 최종 발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건데 그중에 12,000명 중에서 3,000명만 90%가 나오고요. 나머지 9,000명에 대해서는 64%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우연하게도 절반 용량을 주고 제대로 된 용량을 준 그룹에서 더 좋더라는 거죠. 제대로 된 용량을 2번 다 준 그룹보다. 이제 그 얘기는 의학적으로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약한 자극을 줘서 많은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자극을 주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지 않았나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지금은 추측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제 반만 줘서도 더 효과가 좋다면 결국 양도 적게 되니까 비용도 더 저렴하게 될 거예요. 일석이조군요. 좋은 사인입니다. 근데 사인은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아니 그게 의도한 실험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50% 처음에 적게. 그렇다면 실험이 저렇게 엉성해도 되나 이런 어떤 의구심인데 그건 괜찮습니까? 사실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다만 그냥 반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고 3분의 1만 하고 나머지는 또 딴 걸 한 것이죠. 통계적으로도. 그래서 왜 그랬을까는 뭐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답은 나오겠지만 이제 과학이란 게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뭐 이런 건 좋은 우연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있다 쳐도 임상실험이 이렇게 허술하게 됐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만일 그게 실수로 절반만 준 거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의료윤리에 임상시험 윤리에 위배된 것입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나라에서도 위탁 생산을 할 시설이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회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로 언제쯤 접종 가능할까요? 지금 뭐 대강 추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서도 일단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다고 판정이 나면 우리가 맡은 위탁받은 물량 중에서 당연히 일부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계약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빠르면 내년 초쯤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고위험군에는 그 의료진하고 노령층 뭐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거겠죠? 가장 만성 질환이 있는 노령층 정도가 이제 고위험군 정도가 되겠죠.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교수님. 이 미국은 낙관적으로 얘기해서 내년 5월이면 집단명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건 책임자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몇 월쯤 될지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된다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장밋빛 예상이 그대로 다 맞는다면 장밋빛 예상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내년 여름쯤에는 저희도 웬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정부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12월 초에 발표를 한다는데 정말 2천만 도즈가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를 봐야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3천만 명이 내년 여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그 항체 지속 기간이 1년 가까이 된다면 내년 가을 겨울은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넘길 수가 있죠. 그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교수님. 항체 지속 기간은 생각보다는 긴 것 같다는 어떤 보도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예. 사실은 그 어떤 연구도 1년씩 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 상상을 해서. 지금 예. 이제 몇 달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깔아앉는 그 추세를 보면서 이까지는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추정이군요, 그 역시. 실제로 측정을 한 건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백신 개발을 하더라도 몇 년 있다가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어떤 1년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 6개월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 하는 건 다 추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 가서 직접 접종을 한 뒤에야 그만큼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드러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은 6개월만 지속돼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감 백신이 그렇게 6개월 이상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을마다 맞고 그다음에 봄까지 효과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추울 때만 일단 지나가고 이렇게.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괜찮다고 확 올라오는 거 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독감같이 가을 겨울만 잘 넘어가면 웬만큼은 조정이 되는 그렇게 움직인다면 6개월까지는 괜찮다는 것이 WHO의 생각입니다. 예, 6개월 이상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